일단 손상 부위들을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혈류 장애가 있던 그 부위에 다시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때 혈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혈관에 확장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되는데요. 프로스타글란딘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그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제가 치매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도침 안정성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침보다 자극이 큰 도침 치료도 안전한데 당연히 그보다 약한 침 치료는 더 안전하겠죠. 근데 딱 하나, 침을 처음 맞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침 맞을 때 많이 아파요? 침 맞고 많이 아픈가요? 답은 환자분 개개인마다 또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증상에 어떤 분은 침을 맞고 매우 시원하다고 하는 환자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뻐근하다고 합니다. 긴장 없이 잘 맞는 분들은 별로 아프지 않고 긴장을 많이 하는 분들은 불편하겠죠. 또한 증상의 진행 정도와 범위가 큰 환자분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는 근만성, 질환을 가리지 않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갑작스러운 통증 때문에도 내원하시지만 오랜 기간 증상이 만성화된 분들도 계십니다. 통증이나 손상 부위가 오래되다 보니 아프니까 활동을 제한하게 되고 그 부위에 혈류 장애도 발생되어 활동 범위가 더 줄게 됩니다. 혈류 장애가 생기게 되면 피로가 쌓였던 근육들이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굳은 근육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죠. 심한 경우 해당 주변의 혈관이나 신경의 지배를 받는 뼈와 관절까지 조직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이미 만성화가 되고 이런 통증이 불편하더라도 몸은 그 통증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화된 상태가 정상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시키는 거죠. 겨우겨우 악화된 상태를 몸이 적응시켜 놨는데 치료를 하려고 이 평형 상태를 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는 거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손상 부위들을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혈류 장애가 있던 그 부위에 다시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때 혈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혈관에 확장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되는데요. 프로스타글란딘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그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원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 물질 때문에 열이 나고 화끈화끈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통증은 근육이나 관절을 수복하기 위한 반응이므로 사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반응입니다. 막아서는 안 되는 반응이죠. 워낙 증상의 범위와 악화 정도가 심한 경우는 이런 반발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침을 맞고 나서 많이 뻐근하고 욱신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데 쉽게 침을 맞고 나서 좀 불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 치료를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가벼운 염좌라서 한 번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삐끗한 경우 첫날에 치료를 했다면 다음 날은 정상적인 병의 진행으로 통증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허리를 삐끗하고 1주에서 2주 사이에 저린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 점을 미리 고지하고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면 환자분들이 와, 침 맞고 다리까지 아프네. 이런 말을 듣기 십상이죠. 치료를 안 하면 더 심하게 저린 증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상이 진행성이라도 치료를 받는 게 아무 치료를 안 할 때보다 증상의 진행 정도가 적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치료를 안 할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정도가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할 때 그래프를 보시면 증상이 조금 올라오다가 내려가죠. 초반에는 증상이 조금씩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 치료를 받을 때 긴장을 하면서 몸에 힘을 꽉 주는 경우. 힘 조금만 빼주세요. 네. 치료할게요. 아, 잠깐만요. 아직 안 났어요. 다시 엎드려 보세요. 잠깐만요. 침을 맞을 때 힘을 너무 주게 되면 환자분께서 많은 부담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들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하다가 쉴 때 온몸을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플 수가 있는데요.
온몸에 힘을 강하게 해주고 맞으시면 근육이 침을 꽉 물게 되어 더 아파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긴장이 되어서 몸에 힘을 빼기 어려울 때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 그러기는 쉽지는 않죠. 혹시라도 침을 맞다가 어느 한 부위는 다른 부위들과는 다르게 아주 불쾌하고 아프다면 침을 빼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물론 침을 맞을 때 아픈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의사 한의사 복수 면허인 원장님은 공공연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사나 침을 놓을 때 안 아프게 놓는 거는 엉뚱한데 치료하는 것이다. 물론 농담조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신경이나 혈관 쪽을 자극을 해야 회복이 빨리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아프지 않다는 건 그쪽 자극이 덜 됐고 회복이 조금 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침을 맞은 곳에 멍이 든 경우. 보통 침 치료를 하다 보면 침을 뺄 때 피가 날 수가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멍울이 볼록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해당 부위에 모사혈관이나 정맥 부위에서 미세한 출혈이 생긴 거죠.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도 흔하게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이 거의 혈관과 같이 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멍을 감소해야 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위에나 멍이 잘 들 수 있지만 특히 목 부위나 얼굴, 허리, 서해부, 허벅지 부분에 잘 들죠. 침을 놓을 때 큰 혈관들은 쉽게 피할 수 있지만 모세혈관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혈관들은 사람마다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부위에 분포하지만 모세혈관은 사람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베리에이션, 즉 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눈이나 코나 팔 다 똑같이 있지만 누구는 다리에 털이 많거나 누구는 팔뚝에 털이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멍이 생겨도 보통 수시간에서 며칠 내로 없어지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치료 과정의 일부일 뿐이죠. 네 번째, 통증의 상대성 때문입니다. 이건 예로 들어야 편합니다. 만약 손에 가시가 찔렸는데 갑자기 발을 세게 꺾이셨다면 당장 가시보다 발목을 부여잡고 대굴대굴 구를 겁니다. 그러다가 발목이 나으면 다시 가시 찔린 데가 성가시게 느껴지겠죠. 우리 인체는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통증을 발현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심하고 최근에 생긴 통증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오래되고 통증이 덜한 부위는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모두 아프게 느끼면 사람은 매우 피곤해지겠죠.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치료를 통해 활성화된 부위를 제거하고 나면 그 직후에 잠재적이었던 통증들이 올라오게 되죠. 침 시술을 받고서 허리는 괜찮은데 다음날 목이 더 불편해졌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라리 허리가 아프다가 치료 후에 목이 아픈 경우면 모르겠는데 하필 잠재적인 문제 부위가 최근에 활성화되었던 문제점 부위와 바짝 붙어 있다면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침 맞고서 더 아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허리를 치료하고 허리는 좋아졌는데 바로 옆인 엉덩이가 더 불편해졌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면 됩니다. 이렇게 침을 맞고 나서 조금 뻐근하고 욱신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중국에서는 도침 치료의 경우 미세 침습성 수술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시술보다는 수술로 보기도 합니다. 수술을 받고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 치료들은 워낙에 부담 없는 시술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뻐근한 게 사라집니다. 그럼 침 치료 받고서 뻐근하면 소염진통제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일까요? 침 치료를 한 후에 소염 진통제를 먹게 되면 침 치료 후에 나오는 염증 회복 반응까지 차단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소염 진통제를 먹는데 왜 아플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때나 생활할 때 도저히 못 참을 정도면 일단 드시라고 하지만 대체로 치료 후에는 엔세이드 계열의 소염 진통제는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티칭을 합니다. 아마 이런 점들 때문에 침 치료를 기피하게 되고 꺼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침 치료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벌벌 떨면서 치료를 못 받겠다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 너무 증상이 심해져서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잘 맞기도 하고 실제로 좋아지니 잘 다니시게 됩니다. 오늘은 침 치료를 하고서 왜 불편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
네.